블로그는 운영하는 목적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답니다. 블로그를 시작하기 전에 이왕 하는 블로그 나도 좀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7가지 방법, 블로그로 수익 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블로그로 수익을 내는 그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애드포스트라는 광고를 통해서예요. 사실 네이버에는 애드포스트라는 광고가 붙고 테스토리에는 애드센스라는 광고가 붙는데 제가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위주로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했다고 해서 바로 광고 수익이 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애드포스트를 다는 기준이 따로 있답니다. 블로그를 개설한 지는 90일, 글은 약 30개에서 50개 정도가 쌓여 있어야 되고요. 하루 방문자는 한 100여 명 정도가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애드포스트를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다면 신청을 했다 그래서 바로 돈이 될까요? 애드포스트를 단 분들의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하루에 방문자 수가 1만 명 정도 들어오면 광고비는 대략 10,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에 이제 막 블로그를 시작한 분들이라면 광고 수익을 내는 게 또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블로그에다가 애드포스트를 단다면 어쨌든 10,000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나중에는 핸드폰비 정도도 벌 수는 있으니까 조건이 된다면 달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드포스트로 광고 수익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요, 바로 광고 단가를 고려한 포스팅을 하는 방법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애드포스트 수익은 누가 줄까요? 바로 광고주가 주겠죠? 근데 클릭당 단가가 다 같을까요? 그렇지는 않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라든가 렌트카, 보험, 대출, 가전제품 등의 고관여 상품들을 포스팅할 경우에 그 하단에 붙는, 그 중간에 붙는 애드포스트의 광고비는 더 높이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책 리뷰를 올리고 어떤 분은 가전제품 리뷰를 올린다고 했을 때 누군가 들어와서 광고를 클릭하면 어떤 분의 광고 수익이 더 높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가전제품의 광고 수익률이 더 높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올리는 콘텐츠가 광고 단가가 높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단 이때의 광고 수익은 당연히 하루 방문자 수가 많은 블로그가 더 유리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이처럼 애드포스트 수익을 블로그의 메인 수익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떤 정보성 글을 올렸을 때 사람들을 더 불러올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더불어 광고 단가가 어떤 것이 더 높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블로그로 수익 내는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체험단이랍니다. 체험단은 업체에서 상품을 받아서 리뷰를 하는 리뷰형과 직접 방문을 해서 체험한 후에 글을 올리는 후기형이 있답니다. 사례비로 돈을 직접 받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이나 음식,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체험단은 블로그를 어느 정도 운영했을 때 할 수 있을까요? 주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적게는 하루에 방문자가 200명 내지 300명만 되더라도 얼마든지 체험단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제가 여기서 체험단 당첨이 잘 되는 꿀팁을 하나 드리면요, 첫째는 본인이 원하는 체험단이 있다면 미리 관련된 글을 블로그에다가 많이 쌓아놓는 거예요. 아무래도 체험단은 같은 주제의 글이 많이 쌓여 있다면 선정될 확률도 높거든요. 체험단을 선정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먼저 확인을 하는데 만약에 관련된 글들이 많이 쌓여 있다면 담당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블로그에게 맡기면 이 정도의 퀄리티는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당 주제에 대해서 관련된 체험단을 하고 싶다면 소소한 상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더 많은 당첨을 위해서 미리 공들여서 그런 리뷰글들을 많이 쌓아 놓는다면 체험단에 선정될 확률이 더 올라갈 겁니다. 두 번째 팁으로는요, 바로 체험단을 지원할 때 한 줄 신청글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신청합니다가 아니라 평소에 제품에 제가 관심이 많았어요 라던가 이런 글들은 제가 잘 쓸 수 있어요 라는 등의 어필을 한다면 아무래도 좀 더 당첨될 확률이 올라갈 거예요. 체험단은 사실 너무나 많은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신청이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서 구구다스라던가 디너의 여왕, 포블로그, 티블, 미블, 그리고 서울오빠, 어바웃라이프, 쉬즈블로그 레뷰 등 상당히 많은 사이트가 있답니다. 체험단에 대해서는 블로그 저품질 등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소소하게 생활비를 절약할 목적으로 시작한다면 블로그의 재미 또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체험단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다뤄서 한 편의 영상으로 여러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로 돈을 버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원고단입니다. 일명 기자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는 체험단과는 다르게 업체에서 준비한 원고를 블로그에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개는 본문의 내용과 이미지 등을 제공받고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격은 저렴한 곳은 5,000원부터 조금 잘 받는다 싶은 곳은 5만원 정도까지 다양하답니다. 근데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원고단의 의뢰 역시 많이 받게 돼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원고단에서는 원고나 이미지를 다른 블로그에게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블로그의 지수를 안 좋게 할 수 있고 유사 문제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원고단을 잘못하다가 블로그가 저품질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되도록이면 원고단보다는 체험단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고 사진을 직접 찍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적인 글을 올리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방법으로는요, 바로 제휴 마케팅이 있습니다. 제휴 마케팅은 제품을 소개한 다음에 어떤 링크를 통해서 판매하는 방법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가 이 제휴 마케팅에 해당되죠. 이 방법은 상품 리뷰나 소개를 통해서 구입을 원하면 해당 링크를 클릭하라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각 개인의 URL을 받아서 상품을 구매하면 수수료를 받는 형태인 거죠. 가장 잘 알려진 게 바로 쿠팡 파트너스이고요. 에드픽이나 링크 프라이스도 제휴 마케팅에 포함이 된답니다. 여러분, 에드픽의 경우는 네이버에서 에드픽을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와요. 이때 에드픽에 가입한 다음에 진행되는 수많은 캠페인을 확인하시고 포스팅을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의 홍보 영상물을 보면 여러분들은 300원을 받게 되세요. 내 블로그에 해당 영상을 올리고 누군가 그 영상을 시청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만약 게임 리뷰에 관한 그런 캠페인을 진행한다면 게임 리뷰를 올리고 어플을 다운받는 경우에 4,000원의 돈을 받으실 수 있고요. 피자헛 리뷰인 경우에는 내 링크를 통해서 누군가가 만약 피자를 주문한다면 마찬가지로 4,000원을 받는 식으로 내 잔고에 금액이 쌓고 그것을 정산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다섯 번째 방법은요, 바로 콘텐츠를 판매하는 방법이에요. 콘텐츠를 판매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은데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강의와 컨설팅 그리고 스터디입니다. 요즘 또 너무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강의나 프로젝트 등을 모집하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죠.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무슨 강의를 해? 라고 말이죠. 하지만 블로그에서 모집하는 강의는 그동안 내가 쌓은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진행하는 강의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토피를 심하게 앓던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토피를 낫게 하는 노하우를 자신의 블로그에다 계속 올릴 경우에는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분은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질문들이 쌓이게 되면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고요. 노하우로 누군가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노하우를 듣고 싶어 할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시다 보면 강의나 컨설팅 그리고 스터디 프로젝트 진행하는 게 어렵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 있다면 자신의 성장기를 그대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에 성장기를 올리다 보면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경험치까지는 강의나 프로젝트 컨설팅으로 나눌 수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전문 지식이 있어야지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다만 그것이 콘텐츠로 쌓이고 누군가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해주는 시점이 오면 그 외에도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프로 걷기 등의 함께 걷기라는 프로그램이나 여러분들 여름이니까 다 같이 살 뺄까요 하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좋고요. 홈트하는 거나 새벽 기상하기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도 있답니다. 이런 것이 돈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얼마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리더와 나는 진짜 함께하고 싶다라는 인상을 줘야겠죠. 그동안 여러분들의 경험들이 블로그에 쌓여 예를 들어 나는 새벽 기상을 1년 동안 했더니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함께해요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집글을 올린다면 분명히 같이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콘텐츠 판매의 두 번째를 이야기해 볼게요. 두 번째는 바로 PDF나 소책자, 이북 등의 원고 등을 판매하는 건데요. 내 경험과 노하우를 팔 수 있는 콘텐츠를 판매하는 방법이랍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쌓인 글들이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강의라던가 컨설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너무나 많죠. 하지만 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강의는 아직도 좀 시도하기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판매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요즘 많이 하고 있는 PDF 판매가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가령 공인중개사 합격 6개월 만에 하는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PDF 파일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방법을 PDF로 판매할 수도 있는 거죠. 이는 블로그를 통해서 직접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타링이나 크몽 등의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진짜 경험도 없고 팔릴 만한 콘텐츠도 없는데 하신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뭐 하는 방법 등의 자료를 검색해서 여러 개의 문서를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의 말로 바꿔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익 6개월 만에 200점 올리는 방법이라던가 해외여행에서 호갱되지 않는 방법이라던가 창업 시 1000만 원을 아끼는 방법 혹은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까지 상당히 많겠죠. 또 부동산 계약 시 중개수수료 300만 원 아끼는 방법 등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뭐뭐하는 방법 등을 여러분들이 PDF 파일로 만든다면 그게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으로 바꿀 수 있답니다. 그리고 다른 예로 여행 블로그를 운영할 경우에는 자신의 콘텐츠를 잡지라던가 여행사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출판사에서 콘텐츠나 사진만 살 수 있냐고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행 관련된 콘텐츠 또한 크몽이라든가 플랫폼을 통한 판매도 가능하답니다. 6번째 방법은 바로 블로그를 통한 판매입니다. 블로그에서 수익을 내는 것 중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공동구매인데요. 직접 농장을 운영하거나 혹은 오프라인에서 매장이 있는 경우 제품을 블로그에 올려서 공동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요. 가령 여러분들이 제주에서 한라봉 농장을 한다면 직접 키우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농장 일기를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한라봉이 어느 정도 수확할 시기가 된다면 공동구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한라봉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뭐 고추라던가 다슬기라든가 어쨌든 농산물, 수산물 다 가능하고요. 가구라든가 핸드메이드 이런 것 또한 가능하죠.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진 상품들은 블로그에서뿐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도 판매가 가능한데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분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유입을 함으로써 더 많은 판매를 늘릴 수 있답니다.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 중에 바로 마지막은 사업 홍보 방법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게 사실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업 홍보는 말 그대로 오프라인의 매장에 있는 경우에 자신의 상품이나 혹은 서비스를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보통 홍보라고 하면 키워드 광고 등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미 해보신 분들은 비용 대비 키워드 광고가 효율이 높지 않다는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 홍보를 위한 블로그를 키우고자 한다면 홍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진정성 있게 고객들과 소통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나누는 것으로 활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고객들을 늘리고 자신의 사업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블로그를 활용한다면 그건 수익으로 이어지게 하는 어렵지 않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인중개업이라던가 병원, 법률사무소, 공방, 스터디 카페 등이 있죠. 블로그는 운영하는 목적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답니다. 블로그를 시작하기 전에 이왕 하는 블로그 나도 좀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7가지 방법 중에서 나는 어떤 방법과 잘 맞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첫 번째 이야기한 광고의 경우는 무엇보다 방문자 수 늘리는 것이 중요하긴 하나 주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무리 많은 방문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콘텐츠에 따라서는 고가의 상품의 경우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계속 염두에 두시고요. 단 아예 방문자가 많은 것이 목적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주제로 여행이나 요리, 영화, 드라마, 이슈 등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수익화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봤는데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각각의 블로그 수익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방법은 제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